자, 오늘 밤 롱을 노리는 이들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연준은요, 앞으로 금리 인하, 인상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경제 캘린더에 있는 지표 발표들이 나올 때 경제 데이터만 보고 차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밤 아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죠. 뭘까요? 졸츠라고 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자, 별 3개짜리 데이터 발표는 우리 차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호들갑이라고 해도 대비를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보고서가요, 오늘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짱짱하고 야 우리 너무 건재한데? 이렇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없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더해지면서 시장이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또 횡보 구간을 달리면서 유동성이 어떻게 머무르고 있죠. 자, 이런 유동성들이 실망감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 파동으로 봤을 때도 5-5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남아있고 그 다음 추세와 유동성, 클래식한 관점과 ICT 트레이딩 방법으로 봤을 때도 이 모든 저점이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57K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또 놓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필요한 내용들만 담아져 왔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대비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아주 촘촘한 인사이트를 들고 왔으니 좋아요. 너무 후달립니다, 요새.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댓글 응원도 많이 필요하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 첫 번째 파동에 대한 관점, 그 다음 두 번째 ICT 이너서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세력들의 매수와 매도세의 유동성, 발자취를 쫓아가는 관점, 그 다음 세 번째 클래식한 추세선과 여러 가지 매물대 등을 필요하는 관점, 이 세 가지 트레이딩 방법을 모두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의 가장 원초적인 트레이딩 방법은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겹치는 구간을 봅시다. 일단 제 관점은 여러분 57에서 방어를 해준다면 롱을 한 차례 비중을 늘리는 게 관점입니다. 즉 떨어져도 롱을 잡겠다. 지금은 롱장이다 라는 설명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파동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파동의 마지막 5파 그리고 세부 파동에서도 마지막 5-5파 안에 들어와 있는 구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차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크게 5파가 진행됨을 알 수 있고 이 5파가 진행되면 이 안에서도 5파가 진행되고 있겠죠. 파동은 이런 세부적인 카운팅 안에서도 1, 2, 3, 4, 5 이런 식의 세부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파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파동의 공식으로 구할 때 보통 1파의 시작점에서 3파의 저점 그리고 4파까지 피보나치 확장을 그었을 때 0.382 구간까지 도달을 하는데요. 그 가격대가 57.5K다. 자, 그럼 마지막 세부 파동 1, 2, 3, 4, 5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1파의 시작점과 그 다음 3파의 저점, 4파까지 피보나치 확장을 그었을 때 0.382 구간 57.4K. 자, 넓은 구간, 가장 큰 5파동의 최고 하락 지점이 정석대로 내려오면 57.5고요. 그 다음 우리가 세부 파동으로 봤을 때가 57.4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근은 굉장히 유사하게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강력한 반등 신호가 올 수 있는 최종 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파동 트레이딩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자리를 추세로 봤을 때 이전 지지를 계속 받쳐주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선, 우리가 이것을 저번 주에 이탈하고 나서 아래로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치만 어떻게 우리가 하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롱을 노려야 될 때다. 근데 하방이 어디까지 남았나요? 이전 저항과 상승 시작의 지지가 돼주었던 추세선 확대를 하면 정확하게 57.2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다음 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57K 부근으로 내려오고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네요. 파동도 ICT도 그리고 클래식한 추세선을 봤을 때도 어떻게 모두 다 57K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깨고 아래로 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왔을 때는 57K가 몸통 마감으로 한 번은 받쳐줘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6월은요, 분기 마감 기관들이 자기들이 상반기에 이제 쫙 펼쳐놨던 이 기관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를 마감하면서 자, 이 유동성 어떻게 현금을 회수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7월에 다시 개편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새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죠. 자, 이 수많은 돈들 중에 비트코인에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유동성이 6월에는 마를 수밖에 없었고 7월에는 원래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을 한다면 7월에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기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숏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는 분들은 숏을 그대로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부터 비중을 더 늘려서 담는다라고 해도 계속 롱을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숏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금 당장은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생겼을 때나 단기적인 신규 숏을 볼 수 있지, 지금은 숏을 기존에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숏 들어갈 자리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 매매일지로도 신규 숏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전 제 관점, 지금 나오는 숏 포지션에 대한 관점이죠. 자, 이러한 관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숏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 없이 계속 추가 홀딩 사인과 롱 포지션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었죠.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무료 브리핑을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할 예정이고요. 보통 이러한 관점은 여러분 제가 금전 요구 필요 없다라고 했죠. 충분히 구독자분들 모두 다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링크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청 버튼만 누르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딩방에 복사해 가시는 불법적인 광고쟁이들 진짜 차단해도 계속 들어오죠. 그분들 때문에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 봇들 처리하고 여러분들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더에 대한 관점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테더가 뭘까요? 테더는요, 달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가 올라간다는 건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니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테더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면 비트코인은 하락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테더가 내려갈 수 있는 하락의 근거가 있을까 찾아보면 되겠죠. 일봉으로 봤을 때 우선 과매수 구간을 해소하면서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이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걸려있다. 일봉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무빙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로 만들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급격하게 받쳐주는 저점 지지선,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두 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더블탑 패턴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세 번 트리플로 올려서 트리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으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치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내릴 때 더 비중을 늘려서 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일단은 횡보 구간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30분 봉을 봤을 때 지독하게 횡보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중단선을 넘어서 여러분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겠습니다. 그것은 4시간 봉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4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해당 캔들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죠. 중단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탈 자리를 만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청산 물량에서도 리테스트 아래로 뚫고 추격으로 내려가는가, 자, 요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가 하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57K 부근 그리고 최대 55K 꼬리 사냥까지 방어를 하면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무빙에 대해서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24시간 제가 여기에 있기는 힘듭니다. 지금 녹화 버튼도 한번 날아가서 제가 재차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스터디룸 먼저 제 매매 일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자리들이 나온다 했을 때는 제가 따로 저희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 뭘 볼 수 있다? 모두 다 커뮤니티 무료 브리핑 자리를 볼 수 있다. 그러니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버티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요. 날봉에서 만들어진 이 오더블럭의 하단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봉으로 넘어갔을 때 57K 방어가 좀 돼줘야 되는데요. 만약 이게 돼주지 않는다면 55K까지 꼬리 헌팅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55K까지 간다면 다시 한번 큰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럴 때도 우리가 원하는 원웨이 상승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나요? 너무 크게 패닉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음봉이 내리꽂은 구간은 모두 다 큰 양봉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좀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아래쪽에 청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청산 물량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반등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속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단기 반등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매도세로 이탈할 수 있으니 이 청산 물량 자리 58.835 우리 이 자리는 청산 코인베이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팅 자리들까지 매매 파악 잘 하시면서 속지 말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졸트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지표 발표는 여느 때와 다르게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기조를 읽을 때 우리가 지표 발표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 발표로 인식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자료가 좋지 않게 나올 때는 지금까지 유지하던 횡보장이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 57K까지 열어두시고 57에서 55까지 헌팅이 나올 수는 있다는 점까지 인지를 해두셔야 된다. 자, 근데 이거 노리시고 쇼 들어가다가는 잘못해서 유동성 안 먹여주고 올려주는 이러한 차트에 목 들어갈 수 있으니 신규 숏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기존 숏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 60.7K, 61K의 지지 반등을 얻으면 완익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 하방까지 건드리는 자리가 나온다면 하방에서 지지 반등으로 올라올 때 쇼까지 익절을 하면서 쇼 포지션은 마무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59K에 가지고 있는 롱 버튼 같은 경우는요. 아래에 내려간다면 비중을 더 담을 예정이고 아래 자리를 주지 않고 위로 추격해서 올라간다면 FVG까지 지지를 받는 순간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 유동성을 따고 간다는 게 조금 더 좋은 논리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자리를 모두가 아니까 모두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대비 전략까지 가져가면서 매매하시면 시드 관리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녹화 버튼 고장나서 여러 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이스라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시는 하루 되세요.